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TBCTV입니다. 제가 어저께 보내드린 방송에서 문재인의 한미 정상회담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문재인이 유엔에서 이제 연설을 하고 트럼프와 이제 정상회담을 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신문지상에서 나온 얘기들, 그 다음에 일본 뉴스들, 그 다음에 미국 뉴스를 간추려서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방미 외교 배경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과 일본의 계속해서 떼쓰기 외교를 반복한 문재인에 대한 미국의 불신감을 일단 좀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갔을 것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미국 측의 강한 염려와 실망을 문재인이 해소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 그 다음에 문재인 개인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말 미국과 북한이 실무회담을 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자신들의 존재감 상실을 우려해서 숟가락 얹기 차원에서 지금 유엔 총회 연설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국 문제를 덮기 위해서 그 다음에 최악의 경제 문제로 궁지에 몰린 문재인이 탈출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유엔 연설을 요약을 해보면 오로지 시종일관, 북한, 평화, 통일, 이 이야기 말고는 나온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주요 발언한 내용을 보면 평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요동치던 과거와 달라졌다. 9.19 군사 합의 후 단 한 건의 위안도 없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 지구를 지정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평화경제는 일단 문재인의 평화 노래인데, 평화를 먼저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과 평화경제를 이루겠다. 이런 얘기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요동치던 과거와는 달라졌다. 이건 당연히 달라졌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달라진 게 아니고, 예전에는,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도발이 있고 그랬을 때 한국 측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휴전선에서 대북 방송을 한다든가, 북한이 조용하면 이쪽에서도 가만히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고 그랬을 때 대북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대응을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문재인 쪽에서는 자기 혼자 다 벌거벗은 상태죠. 무기도 내려놓고, 군복도 다 벗어버리고, 안보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고, 그 다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종림 이상의 발사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넘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죠. 단 한 건의 위반도 없었다. 이건 본인 생각이죠. 미사일 발사하고 그러는 게 9.19 군사합의라는 게 이제 적대적인 행위는 자제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적대적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문재인 얘기는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제고, 이거는 개성공단의 지난번 100배라고 그랬네. 100배의 크기의 공단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한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식으로, 결국 비핵화를 한다면 국제사회도 제재를 해제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나마 이 발언을 한 거는 문재인 측에 있어서는 미국의 압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라는 거를 지금 전제를 했다라는 의미에서 트럼프의 의견에 동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재를 해제를 동시에 하길 바란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강력한 의지 앞에 비핵화가 선도가 돼야 된다라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죠. 지금 문재인의 아부 외교, 이건 지금 일본, 후지, 그 다음에 상케이에서도 이제,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번 정상회담을 문재인의 아부 외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이라고, 문재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한미동맹을 회복하려는 의지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말은 그렇습니다만, 그 후에 지소미아 파기 후에 주한 미군 기지 조기 상환을 요구한다거나, 문정인은 남북 통일의 최대의 장애물은 유엔사라며 한미동맹 파기도 불사하겠다라는 연설, 이런 연설을 하면서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립 서비스를 한다라는 것 자체, 아부를 하는 것 자체는 미국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이나 정말 운동권 출신들이 정말 세상을 모르고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저런 식으로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그런 거를 미국 사람들이 모를 리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앞에서 립서비스 하는 거는 아주 비굴하게 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비굴한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죠.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분석하기를 문재인의 위대한 한미동맹 발언은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발언으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언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미국과 일본 언론을 보면 회담 시에 트럼프가 상당히 표정이 험악했었다라는 감정이 많이 나쁜 상황이었다라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워낙에 트럼프는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고, 기자회견을 하는 데 있어서 17개의 질문이 전부 16개가 트럼프에게,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제 문재인에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나마도 그 한 가지마저도 트럼프가 대신 대답을 하는, 결국 트럼프 눈에는 문재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로, 그 다음에 대꾸하거나 상대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물로 이미 낙인이 찍히지 않았나. 그 다음에 지소미아 파기 또 이제 효과도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한국 내부에서도 지금 퍼지고 있죠. 그 단적인 예가 조국 문제가 더 점점점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예상외로 부정적인 반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이 그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아부 외교라고 불리울 정도로 비굴한 외교를 하고 왔다라는 게 이제 정가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앞장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부 외교의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게시판을 통해서 일반 좌파 세력을 동원해서 한국 내, 일본 내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효과는 거의 미미했고, 또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어느새 한국 내에서도 흐지부지 된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도 슈퍼마켓 같은 데를 가면 일본 물건을 들여놓지 않는 곳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그다지 일본에게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 비행기, 특히 저가 항공들은 70%에서 80%를 일본 여행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파로 오히려 커다란 손실을 맞은 것은 한국의 저가 항공사, 그 다음에 한국의 여행업계들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문재인의 지지율은 견고하던 40대마저도 부정적인 의견으로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 이런 국내외 상황, 자기가 벌인 일들이 의도한 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이 미국에 아부하는 정도로 외교를 해야만 됐었던 이유가 됐다라고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의 아부 외교의 결과예요. 트럼프는 여전히 냉대,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없는 무의미한 회담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정가의 분석입니다. 문재인은 오직 한 번 위대한 한미동맹이란 아부성 발언 이외에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는 게 이제 국내외의 이야기죠. 분석입니다. 트럼프 역시 북한과는 좋은 관계다 라는 것 이외에는 한미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문재인이 미국을 방문을 할 때는 분명히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느 정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서 설득당해서 마지못해서 파기를 번복하는 그런 리액션까지도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미국 측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도 없고, 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도 없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으로서는 이번 회담이 결과적으로는 더 초조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 외교가, 그 다음에 일본 쪽에서의 그 예상은 이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이미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3년에 걸쳐 5조 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 구매를 계획서를 미국에 줬다고 그러죠. 예, 제가 문재인이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성사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커다란 딜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전적인 문제로 미국에 물건을 구매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미국산 무기 구매하는 것으로 5조 원, 3년에 걸쳐서 5조 원, 문재인이가 지금 한국 경제, 그 다음에 퍼퓰리즘을 위해서 지금 쏟아부은 돈에 비하면 5조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문재인은 국가의 세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얼간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난번에 FTA 문제 때문에도 껄끄러웠을 때 미국에서 10조 원인가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11조 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또 한 번 5조 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대신 이제 무기 구매 대가로 트럼프의 환심을 사고, 또 동시에 9월 말에 열리는 미국과 북한 회담에 문재인이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어떤 기회, 그런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또 한편 향후 주한미군 철수를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무기 구매를 통해서 자주국방의 기틀을 삼았다라는 또 한 가지 명분으로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을 이용해서 미국과 북한 회담에 끼어들기, 그 다음에 불리한 국내 정치, 특히 조국 문제를 덮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의 반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 남북 문제를 이용하려는 디딤돌로 철저한 북풍 이용이죠. 예전에 그 민주당들이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시절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북풍을 이용을 해서 정권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이야말로 철저하게 북풍을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지금 뉴스는 조금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만, 국방부가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일본 측에서 한국에 아예 처음부터 초청장조차 보내지 않았음을 자위성 해군 자위대 참모총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국방부에서 초청장이 오지 않았음을 인정을 하고, 초청장이 오면 참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수정 발표를 했는데, 결국 초청장도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지도 않은 초청장을 알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이거는 거의 거짓말하고 똑같습니다. 거짓말이. 이건 그 사람을 이건 국방부 쪽에서도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죠.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정권 수뇌부, 문재인 정권 수뇌부, 운동권 출신
수뇌부들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아래 부처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운동권 출신과 특정 지역 출신들이 장악한 대한민국은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는 그런 아주 후진적인 미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저는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더 타락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더 타락했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깨끗하고 정의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는 짓은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 기성 정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나쁘다. 정의롭지 못한 그런 정권으로 역사의 매김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